한국중부발전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T 면접 연습 주제를 제가 직접 출제했습니다. 모범 답변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연습 문제는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전기직렬하고 기계직렬 각각 2가지씩 주제를 출제했습니다. 향후 사무나 화학, ICT, 토목 건축직렬의 연습 문제 질문도 추가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전기직렬과 기계직렬 각각 하나씩 모범 답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직렬의 주제입니다. 발전공기업의 ESS 활성화와 효과적인 활용 방안. 이 주제는 연습 주제라고 출제를 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로 워낙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SS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연습 문제로 출제를 해봤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확대되면서 전력 생산량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ESS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낮거나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의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데요. 그렇다면 ESS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면접이라는 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도 다 아는 정보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범 답변의 예시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S에 대한 정보 탐색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점을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 모범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초반부에 내가 생각하는 ESS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일종의 막 2갈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PT 면접에서 2갈식으로 꼭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평가자분들한테 내가 ESS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내 논리의 가장 핵심을 먼저 설명을 함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내 답변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친절한 답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S의 필요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결해서 봐야 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본 계획을 근거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좀 풍부하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총 3가지를 제안했는데, 첫 번째는 ESS의 입지와 용도를 최적화하겠다. 어떻게 보면 ESS의 입지를 언급을 하는 건 이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얘기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S가 어떤 지역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지를 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발전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망 수용 여력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 그래서 송전망 수용 여력이 어떤 지역이 부족한지, 그리고 송전망 수용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왜 ESS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ESS에 대해서 이해도가 타 지원자에 비해서 훨씬 더 높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2번째는 ESS를 단순한 에너지 저장 설비가 아니라 개통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ESS에 대한 용도를 나는 넓게 보겠다. 나는 하나로 단정 짓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ESS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충전과 방전을 최적화하겠다. 그러니까 ES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 수요, 개통 상황을 예측해서 충전과 방전 시점을 결정한다면 ESS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ES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내가 인지하고 있으며, 또 AI와 데이터를 또 활용한다라는 부분은 또 요즘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AI,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충분히 PT 면접에서 주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ESS와 결부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함으로써 내가 ESS에 대해서 타 지원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당연히 발표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ESS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ESS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이런 발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ESS뿐만이 아니라 출제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타 지원자에 비해서 더 많은 배경 지식을 쌓아 놓으셔야 더 풍부한 발표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계직렬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발전설비 유연운전 대응 방안입니다.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기존 화력발전소의 역할도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일정한 출력을 장시간 유지하는 방식의 운전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서 기존 발전기의 출력을 낮추거나 다시 또 빠르게 높이거나 하는 유연운전 능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화력발전소의 역할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로만 우리나라가 가게에서 혹은 기업에서 이 에너지를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또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도 있으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가 많을 때는 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이전만큼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유연운전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 설비는 빈번한 기동 정지와 급격한 출력 변동이 반복될 경우 보일러, 터빈, 배관, 밸브 등의 온도와 압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설비 피로와 마모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발전 설비의 안정적인 유연운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셔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연운전 능력을 높여야 되기는 하지만 설비의 수명하고 신뢰도가 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연운전을 당연히 능력을 높여야 되겠죠. 주제에서 그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연운전 능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 설비의 수명과 신뢰도, 그러니까 기계 설비의 수명과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유연운전 능력을 높이는 게 전혀 실효성이 없겠죠.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더 중요한 설비의 수명과 신뢰도도 같이 챙겨가면서 유연운전 능력도 높이겠다 라고 하는 내 발표의 방향을 이렇게 좀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설비가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연운전 능력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설비가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설비가 버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나는 발전 설비에 대해서, 발전 설비가 어떻게 돌아가고 발전 설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확인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면접관 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발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별로 보일러의 연소 상태, 주요 배관의 금속 온도, 터빈 진동과 베어링 상태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나는 유연운전 능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나는 설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정비 방식을 유연운전에 맞게 바꾸겠다. 결국에는 발전 설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비를 꾸준히 한다라는 건데요. 정비 방식도 유연운전에 맞게 바꾸겠다. 운전 시간만 기준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이나 정지 횟수, 출력 변화 폭, 온도 변화와 같은 운전 이력도 함께 보겠다. 그러니까 정비만 유연운전 많이 하네, 많이 하니까 이때 정비를 하고, 유연운전 적게 하는 시간대는 적게 하니까 정비 텀도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 정지 횟수, 출력 변화 폭, 온도 변화와 같이 유연운전을 통해서 바뀌는 데이터들이 많을 텐데 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 사실 발전공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는 정비라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설비의 오류나 설비의 운전에 있어서 잘못 돌아가는 방식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 방식도 유연운전에 맞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지점도 좀 실무차에 관점이 좀 들어간 발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기동과 출력 조정 과정 자체를 개선을 한다. 그래서 기동과 출력 조정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또 설명도 하면서 유연운전에서 이런 부분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발전기를 빨리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에서 기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유연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에어컨이나 서큘레이터, 선풍기 켜는 것처럼 기동이 필요하다? 그럼 빨리 기동시키고, 기동이 필요 없다? 그냥 바로 스위치 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유연운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또한 정비 방식까지도 유연운전 방식에 맞춰서 설비에 무리가 가지 않고 설비의 신뢰도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나는 유연운전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발전 공기업 실무자로서 설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모두가 제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습 문제도 만들어 봤고, 또 연습 문제 외에 모범 답변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전공 지식이나 실무 지식을 이해하고 있으시냐, 혹은 발전 공기업에 대한 이해도, 발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PT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 혹은 다소 미흡하게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중부발전 면접 준비 기간이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위주로 잘 연습을 하셔서 1차 면접에서 꼭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